생각하면은 영어 토론이 면접돼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영어 실력을 어떻게 특히 회화 쪽에서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영어 회화면은 아무래도 고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3차 면접에서 있는 영어 PT 그리고 영어 질의응답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다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해봤지만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좀 비슷비슷하고 실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고시를 공부하면서 주구장창 이제 한국어로 된 답안만 쓰다 보니까 약간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퇴화를 해요, 다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3차 면접 대비 기간 동안 나름의 영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제 그 프레스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또는 뭐 강경화 장관, 전 장관님의 영어 인터뷰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좀 빨리빨리 실무 영어 표현이 이렇구나를 좀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한 제2외국어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선택한 이유 그리고 뭐 노베이스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조금 알고 있었는지. 저는 프랑스어 선택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 했던 거고 대학 학과도 불어불문 학과여서 했던 거고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똑같은 이유로 러시아어를 했습니다. 저는 중국어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막 외고에서 막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좀 아름아름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였는데 그냥 중학교 때 제2외국어 하나는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독학으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좀 실력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중국어와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면접 시험 시 상황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대비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분위기가 근데 저는 되게 경직적일 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제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는데 보통 오전이 조금 부드러우면 오후가 좀 세게 나가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고 오전이 좀 이제 매운맛이었다 그러면 오후에는 좀 이제 순한 맛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 다 이제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그냥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희가 긴장한 거 아시니까 면접관분들도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이제 다들 그렇듯이 순한 맛으로 했는데 오후에 막 완전 압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꼬리 질문을 제가 조금 잘못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꼬리 질문으로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꼬리 질문이 좀 여러 번 들어와가지고 좀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좀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목소리가 엄청 진짜 염소처럼 떨려가지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면접위원분들이 오히려 당황하시면서 저에게 물을 따주시고 있었습니다.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수험생활 도중에 슬럼프가 오실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혹은 제일 멘탈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셨는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사이가 뭐 슬럼프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어쨌건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ENFJ라고 했는데 제가 파워 E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런 게 조금 좀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체력적으로도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어떤 극복 방법이라고 하면은 좀 운동 습관을 그때 원래 전혀 운동을 안 했었는데 그 시기에 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아침에 신문을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토요일까지도 그냥 계속 아침 먹으면서 계속 읽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다른 공부는 안 했어도 이 신문 하나는 다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슬럼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이미지 트레이닝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꿈꾸게 된 계기가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약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그런 현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슬럼프 시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셨던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보고 또 그분의 이제 회고록 증언집 같은 거를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날에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고 다음날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잡담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작 외교관이 되어서 지켜야 할 사람들도 이렇게 강인한데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자꾸 할 일 미루고 하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때 좀 그런 식으로 극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힘들 때마다 그 증언집 찾아보면서 다시 막 힘을 내고 좀 그런 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 혹시 스마트폰이랑 투지폰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근데 저희는 스터디원끼리 연락하는 것 때문에 카톡을 계속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투지까지 가지는 않기는 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은 지우긴 했어요. 1차 시험 때도 막 예를 들어 헌법을 공부한다 하면은 꼭 이제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하는 공부 말고 이제 앱 중에 이제 헌법 OX 퀴즈 앱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밥 먹으면서 좀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전 투지폰을 쓸까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럼 너무 제 삶이 메말라지면서 안 그래도 퍽퍽한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역할 때 노래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인정 맞아요. 그래서 포기 못했어요. 시험에 떨어지신 경험이 있으실 경우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험에 도전하시게 되셨나요? 근데 작년이 약간 좀 특수했던 게 작년 2차가 8월 말이었어가지고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2학기가 시작을 해서 저는 그냥 결과랑 상관없이 복학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1학점으로 그냥 완전 풀복학을 했었는데 고시에 좀 질려가지고 고시가 아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학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 회복을 좀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의도로 복학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다른 거를 해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1차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1차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2차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1차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시 마지막 원래 3년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달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떨어진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쉬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달리고 나서 2차 시험이 그분들은 보러 가시고 저는 그냥 또 도서관에 나와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리스펙트. 진짜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대단. 잠깐 집에서 마이크를 켜고 프랑스어를 하시는데 너무 막 이상하고 막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Bonsoir, je m'appelle He Zhangfang. Aujourd'hui, je suis ici pour un entretien avec ma camarade. Merci. 와.